1번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1번 보시면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거 1번은 맞는 정답이고요. 2번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인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했대요. 풍자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우습게 표현하거나 또는 비꼬아서 표현해서 비판을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고 그다음에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모습을 우습게 또는 비꼬아서 비판하고 있으니까 풍자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급변하는 시대에서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 이후 그 다음 1950년대까지를 지나가면서 일제의 영향이 가장 컸을 때, 그 다음에는 소련의 영향이 가장 컸을 때,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이 컸을 때, 이렇게 상황이 변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각각 일제에 붙어서 친일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소련에게 또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미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것이고요. 5번도 역시 배경에 일제강점기, 6.25 전쟁, 1950년대까지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죠. 2번은 가에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을 보시면요. 이인국은 자신의 처세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가마에서 어떤 부분에 드러나는지 살펴보면요. 마에서 미음번을 보시면은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서도 통하는구나 하고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처세법에 대해서 기고만장한 기분, 즉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해방이 되자 이인국은 자신의 친일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다번의 지문을 보시면요. 여기 그럼 어쩐단 말이냐? 식민지 별성이 별 수 있었어. 날고뛴들 소용 있단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해서 모두 다 아첨을 했단 얘기죠.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라고도 하면서 마치 식민지 백성 중에서 일본에게 아첨을 하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바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인국은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볼 수가 없죠. 3번을 보면은 이인국은 북한 소련 유학생 기사를 보고 아들을 떠올리고 있다고 지금 3번 지문이 되어 있는데요. 나번의 지문에 일단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북한 소련 유학생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 다음 여기에 기사라고 되어 있고요. 나번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갑자기 온시가 하면서 아들과
노어를 공부하라고 했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신문기사, 서독으로 어떤 유학생이 탈출했다는 기사를 보고서 이제 노어, 즉 러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던 자신이 아들과의 대화를 했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이인국은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소련군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번에서는 이제 스탠코프가 완치되어서 퇴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인국 박사한테 혹을 수술을 받은 이후죠. 그래서 이제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고 돼 있어요. 손을 부서져라 쥐었던 얘기는 감사하고 고마워갖고 이렇게 악수를 하기 위해서 이인국 박사의 손을 잡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 커피탈리 스파시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인국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인국의 의술, 즉 직업을 통해서 스탠코프와 이인국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단이에요. 5번 권력이 있는 세력에 기대어 사는 이인국의 처세술은 시대의 변에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왔을 때도 그렇고 소련이 와서 이제 득세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항상 친일을 하거나 아니면 친소를 하거나 친미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취했죠. 그래서 처세술은 시대의 변화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2번 후회하고 있다가 틀린 답이 되고요. 3번은 가부터 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인국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번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A번은 틀리고요. B번 자신의 이익과 출세만을 쫓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C번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인물이라고 써 있는데 독선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디귿번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일제시대와 해방 후, 그 다음 소련이 주둔했던 시기와 미군이 주둔했던 시기 때 다 처세술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기회적인 인물이라고는 요게 맞는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B번과 D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가에서 이인국이 국어 상용의 가라는 종이를 찢은 까닭이 무엇인지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 상용의 가에 적힌 종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포함하여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 상용에 가라는 것은 국어, 즉 일본어를 항상 사용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친일을 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친일을 했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친일파였던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응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그래서 자신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저 종이는 친일의 증거이므로 친일의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이를 찢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5번을 보면은 이인국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일제강점기의 1번을 보면은 일본말만 사용한 것은 이제 일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친일 행위를 했던 증거고요. 그 다음 소련군 주둔 시기에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 보낸 것도 역시 이인국이 소련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저세술의 하나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텐코프를 설득해서 혹을 수술해 준 것은 자신의 의술 직업을 이용해 갖고 역시 소련에 잘 보여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4번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에게 청자 화병을 선물한 것도 역시 뇌물을 줌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번을 보면은 수술 환자의 경과를 궁금해한 거는 자신이 수술을 한 의술에 대해서 결과를 궁금해한 것이지 이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1, 2, 3, 4번과 다른 것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6번은 이 글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면은 이인국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어떤 내용을 비판하고자 하였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인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던 면모를 비판하고자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던 삶 또는 그 사람의 면모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7번은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번부터 보시면요. 기억,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제 일본말만을 써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인국은 되게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이인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 즉 어디서든 집에서까지도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 식민 지배 정책인데 요거를 충실히 따르며 적극적인 친일파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2번, 니인번 모스크바로 유학 간 아들 때문에 신문 기사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보시면은 그는 코어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대요. 안경을 올리는 건 잘 보려고 한 거고 역시 눈을 부릅뜬 것도 눈을 크게 떠서 기사를 잘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 탈출이라는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기사를 자세하게 봤다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번은 시대 상황에 순응하려는 이인국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서 디귿을 보시면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기는 바로 이인국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인국이 물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물에서 살 방도, 즉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리을번을 보면은 스탠코프의 도움으로 이인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리을번 한번 보면요. 리을 아마 스탠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러면서 혹부리 장교라고 했어요. 장교는 장교인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혹부리였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장애 또는 이 사람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테코프 소자가 이제 내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르, 요거는 러시아 말로 닥터, 즉 의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듣자마자 이렇게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관심을 표현했대요. 그 얘기인즉슨 이 의사가 자신의 혹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인국이 보자마자 마치 기적의 예시 같다고 한 거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의 미음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달리 속으로는 미국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음에 보면은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며 감춘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서도 통하는 거마나 하고 이제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고 이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자신의 처세술이 미국에서 통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미국을 무시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8번은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바를 고려해서 이 글을 읽고 나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작가는 이인국의 부정적인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풍자라는 것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또는 비꼬아서 비판을 하는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인국을 풍자하는 것이니까 맞는 답이고요. 2번, 이인국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제 해방 후에서 이제 해방 후에 소련이 들어왔을 때는 친소 행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후에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친미 행위를 했었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해서 빠르게 대처했다. 이것도 맞는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 인구가 같은 인물은 어디든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붙어갖고 친미적인 행동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는 일본에 이렇게 빌붙어서 이제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이인국은 우리 민족이 겪어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죠. 이인국은 이런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은 소련이 득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편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 민족들을 일본에 팔아 넘기는 또는 우리의 문화재를 미국에 팔아 넘기는 이렇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민족의 배신자는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배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이 글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인공이 이인국이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거는 맞는 답이죠. 그래서 다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가와 다에 드러나는 해방 직후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일단 질문부터 볼게요. 보기 A번은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어 있고요. 2번은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다. 3번은 친소파와 친파가 대립해서 갈등하고 있었다. 요거는 소설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었으니까 일단 X를 칠게요. 새로운 사상의 유입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었다. 요것도 역시 이제 이 작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X 치고요.
2번 38전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에 들어왔다, 군대가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용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번이랑 다번을 보면요. 가번에서 1945년 8월 하순이라는 문장을 보면은 요거는 15일 이후니까 8월 15일, 즉 광복 이후의 시간이죠. 광복 직후. 그래서 그 뒷문장을 보면은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누리를 뒤엎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 조선인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감격했던 또는 즐거워했던 분위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번을 추측해낼 수가 있고요. 가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의 문장을 보면요. 이제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고 적혀 있죠.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를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B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번의 문장을 보시면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의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더욱더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소련군이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2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번 이인국의 인물됨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찾는 건데요. 1번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서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고자 해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자식들을 그 영향을 끼치는 국가에다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술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권력의 아첨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해서 친일행위, 친러행위, 그 다음에 친미행위까지 하기도 하죠. 4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합리화한다. 그래서 친일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안 그런 사람이 바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일단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정답은 5번이고요. 가와 다에 드러난 이인국의 심리와 거리가 먼 것을 이제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해야 한다. 요거 가번에서 찾아볼게요. 바로 여기죠.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에 휘몰려 잠도 못 잔다고 돼 있죠. 왜냐면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갑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2번 앞으로 나아갈 방도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이걸 앞에서 찾아보면요. 답번에 보시면요. 앞일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해서 미래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미인국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3번을 보시면요. 과거를 되돌아보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와 다에서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해방 직후에 이인국이 자신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지 자신의 안전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이제 자신의
서재 방법을 막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적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없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미래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의 끝을 놓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고 5번 어쩐지 자신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라고 돼 있죠. 요거 앞에서 내용 찾아볼게요. 가번의 끝에 보시면은 이인국 박사가 얘기를 속으로 하죠. 나야 원 괜찮겠지. 이걸 보면은 자신은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1번은 기억의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단어의 뜻을 이제 알아보면은 오리무중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오리라는 것은 2kg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무자는 안개를 뜻해요. 그래서 2kg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어부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어부의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부가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조개와 그 다음에 새 한 마리가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새가 이제 조개에 입이 물려갖고 둘이 한꺼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부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익을 한 번에 얻는 것을 어부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입가경은 들어갈 입자거든요. 그래서 점점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곳에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전인수라는 것은 요거는 나란 뜻이고요. 요거는 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밭에 물을 끌어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끌어오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하고요. 조변 석계 같은 경우는 요거 아침이란 뜻이고 석은 저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 변자는 변할 변자, 걔는 고칠 개자. 그래서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고친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화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에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니까 1번에 있는 오리무중, 즉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2kg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다. 요거를 이제 답으로 하면 되겠죠. 13번은 니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인국이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내려는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이인국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포함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인국이 아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려고 뭐뭐하기 쉽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쓰래요. 그럼 일단 형식을 써볼게요. 이인국이 아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서 그 다음에 뒤에 하고 싶기 때문이다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니은번을 볼게요. 니은번을 보시면요.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남들보다 권력을 얻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어디 보란 듯이 한번 다시 잘 살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출세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들을 노서와 즉 러시아어까지 보내는 이유는 결국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에다가 이인국이 아들 소련을 유학 보내갖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권력을 얻고 출세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디귿이 무엇인지 앞으로 한번 가보면요. 디귿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요. 일단 이인국 박사가 이제 브라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브라운 집의 주변을 둘러봤더니 벽 쪽의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즉 조선시대에 관련된 이제 역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야승이라는 야사집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한적, 한국의 서적이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옛날 책, 고서가 질책으로 여러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책상에는 또 금동불상도 있고요. 골동품도 있고요. 12폭의 예서 병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자기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문화재들을 보니까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죠. 그러면서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책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내보낸다는 자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인국 박사가 저런 얼굴이 화끈해진 것은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깊게 여겨지느냐. 그래서 자기가 들고 온 그 상감진자 고려청자 화병에 가치가 위에 있는 문화재보다 높지 않아서 브라운 박사의 눈에 들지 않을까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디귿번의 이유로는 5번에 보시면 자신의 선물이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얼굴이 화끈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마지막 이 글에서 일제강점기에 이인국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조건에 맞게 찾아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고요. 8글자로 이루어진 표현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내용이 담겨진 8글자의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 앞에 나번으로 보시면요. 나번의 끝부분에 보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문장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타, 자신과 타인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대요. 뭘 인정하냐면 자신이 모범적인 황국 신민이었다는 사실이요. 자, 황국이라는 건 황제의 나라란 뜻인데 일본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신은 백성이란 뜻이고 역시 신하란 뜻이고요. 민도 백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백성, 신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범적이란 얘기는 친일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큼 했다는 얘기니까 이인국의 친일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은 모범적인 4글자, 한국시민 4글자 해서 총 8글자 모범적인 한국시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번의 8글자에는 모범적인 한국시민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되겠어요.